감사합니다. 저희 밤치기 어제 개봉했고요. 오늘 첫 번째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고 정가영 감독 배우님을 비롯해서 박종원 배우님과 형술 배우님까지 밤치기 완전체가 모이는 날입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뜨거운 박수 환영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앉아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 연출하시고 또 가영 역할 연기하신 정가영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밤치기 연출한 정가영입니다. 어제 영화 개봉해서 오늘 영화 이렇게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 즐거운 지루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밤치기에서 친형 역을 맡은 배우 박종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금요일 저녁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영화 봐주시고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걸음 부른 형수로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개봉 후 첫 번째 관객과의 대화인데 많은 분들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아마 세 분도 객석 보면서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영화를 같이 봤는데 굉장히 관객들 많이 웃으셨고 오늘 혹시 밤치기 처음 보신 분 계세요? 그러면 2번 이상 보신 분. 일렬 앞쪽에 굉장히 밤치기 팬분들께서 자리를 해주셨네요. 저도 한 3번째 정도 본 것 같은데 이게 한 2번 이상 보신 분은 오늘 좀 느낌이 좀 다르지 않으셨어요? 그쵸? 약간 계절도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저도 영화 쓸쓸한 게 되게 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보시는 계절이나 시간대에 따라서 이 영화가 되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라도 오늘 처음 보셨고 재밌게 보신 관객분들이라면은 다른 기회에 이 영화의 다른 재미를 또 느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밤치기 배지는 다음 주 정도 아마 패키지 상영 같은 게 예정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언론시사회 때만 나눠드렸던 벼룩시장 컨셉의 보도자료거든요. 그 안에 보면은 이 귀한 배우님들의 얼굴들도 들어가 있어서 질문을 해주시는 5분의 관객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100장이라는 소량으로만 제작해서 기존의 리미티드 에디션이니까는 챙겨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일찍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그 세 분께 개봉 소감을 여쭙고 싶은데 사실 굉장히 많은 영화제에서 상영이 됐었고 그리고 국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극장에서 또 관객들 만나는 거는 또 다르게 좀 떨리고 좀 설레고 그러신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먼저 우리 발걸음 불러주신 형수 배우님부터 해서 스타리아 불러주신 박종원 배우님 천천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부산영화제를 시작으로 뭐 네덜란드도 가고 막 대만도 가고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개봉까지 하게 되니까 지나갈 때마다 포스터 밑에 제 이름이 구석에 있으니까 이게 빨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너무 재밌는 경험인 것 같아서 지금 좀 설레고 긴장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혹시 지금 연출한 작품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감독님?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잘 되지 않네요. 그래가지고 배를 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종원 배우님. 네, 이렇게 영화 촬영 끝나고 영화제 다녀온 후에 이렇게 개봉까지 개봉일까지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들이 있어서 개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지금 자리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것들도 그런 큰 관심을 사랑인 것 같아서 너무 감개무량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정가영 감독님. 네, 저도 밤치기 저희 찍은 지 이제 1년 넘어서 이렇게 개봉을 하게 돼서 관객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어떻게 봐주셨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새 배우분들 직접 만나 보니까 영화 속 인물들이랑 또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정말 개성이 다른 3명의 배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 그런 지점들 재밌게 지금도 보시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종환 배우님 팬분들도 많이 오셨죠. 박종환들 계신가요? 네, 여기 샤이 박종환 팬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그 정가영 감독님, 형수로 감독님은 감독과 배우를 겸업을 하신 거고 종환 배우님은 연기만 하신 건데 그래서 그럴까요? 그 정가영 감독님이 박종환이라는 배우를 좋아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었고 예전부터 배우로서 그러니까 박종환이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매력 포인트들이 엄청나게 이 영화 속에 담겨 있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박종환이라는 배우를 좋아했던 관객분들한테는 박치기 진영 역할이 정말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실상 막 몸을 쓰는 연기가 되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다이나믹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섹시하고 귀여운 스타일이잖아요. 그쵸? 저 샤이 박종원님들이 고개를 막 끄덕여주고 계신데 그 유기된 말티즈 같잖아요. 진짜 뭔지 아시겠죠? 눈은 너무 맑은데 털은 좀 지저분하고 약간 그래서 빨리 데리고 와서 집에 가서 목욕시켜주고 싶다. 그럼 얼마나 귀여울까 같은 느낌의 그런 게 있어서 심지어 분명히 분장이나 헤어 같은 게 아닌 거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앞머리 저렇게 손대고 싶게 계속 해놓은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의 디테일들이 혹시 정가영 감독님, 박종환 배우가 연기한 진영 역할에 있었는지. 그럼요. 사실 오빠 눈빛 보면 사람을 되게 위험하게 만드는 눈빛이라고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귀한 눈빛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빠 뭐 워낙 좋아하고 좀 되게 남성적인데 그 남성미가 되게 은은하고 굉장히 어떤 정말 한국에서 좀 보기 드물게는 귀한 어떤 아우라를 갖고 있어서 너무 저희 영화와도 잘 어우러져서 너무 고맙죠. 그 앞머리도 그럼 감독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걸까요? 그럼요. 그 박종원 배우 이제 스스로 알아서 오늘도 머리를 누가 만져주게 하고 싶은 스타일로 약간 다듬어주고 싶은 남자의 보듬어주고 싶고 다듬어주고 싶은 남자의 매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의 작품들도 종환 배우님 저는 개인적으로 양치기 들여서 정말 섹시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 해에 나왔던 어떤 한국 영화 배우들보다도 가장 섹시한 텐션이 살아있는 연기를 보여줬다 생각하는데 연장선상에서 아마 정가영 감독님도 그런 매력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종환 오빠도 그렇고 수로 감독님도 오늘 그 팩을 하고 오셨어요. 네. 말씀 좀 해주세요. 팩을 하고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그 형수 감독님은 볼 때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약간 못 알아볼 정도로 사람이 바뀌거든요. 안경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도 있고요. 흰색 추리닝을 입냐, 빨간색 추리닝을 입냐의 차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 서현우 배우랑 국민정 배우가 출연하는 병구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독립 단편이 있고 그 작품을 연출을 하셔서 후쿠오카에서 상도 받으신 굉장히 전도 유망한 감독님인데 사실 코미디감이라는 거는 이 셋 중에선 그 진혁이랑 가영은 영화 속에서 굉장히 진지한 대화를 하잖아요. 이들이 서로를 웃기려고 하는 대화를 하는 적은 거의 없어요. 정말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중반부, 그러니까 종반부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냥 상황을 훔쳐보는 재미 때문에 코미디라고 느껴지는 거지 이 둘이 코믹한 역할은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지레줄 수 있는 지점에 형수 배우가 정확히 등장을 하면서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고 등퇴장을 하는 캐릭터예요. 정말 연극으로 친다면 저렇게 적확한 타이밍에 등장을 해서 정확히 빠지는 계산된 연기를 하거든요. 근데 본업이 배우가 아닌 사람이 그 정도의 계산이 있을 수 있을까 해서 형수 감독님은 정말 코미디 감각이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정가영 감독이 캐스팅을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혹시 역할 제안 받으셨을 때 뭐 거절할 생각이나 고민했었던 시간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그 감독님이랑 얘기하다가 뭐 감독님 연기도 하세요 이러길래 안 시켜주니까 안 하지 시켜주면 하죠 이랬는데 진짜로 시나리오를 한 달 뒤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한번 시나리오를 볼까 했는데 진짜 대사가 엄청 많아가지고 이걸 숙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는데 그냥 이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그냥 감독님 네, 제가 하면 되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가영 감독님, 형수 감독님 뵙자마자 연기를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감이 왔나요?
네, 뭐 감독님 워낙 이렇게 에너지 넘치시고 너무 재밌으시고 그런 것들이 저희 영화 안에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 느낌이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너무 좋았죠. 너무 감사하고. 오늘 보면서 제가 왜 예전에 처음 봤을 때 너무 많이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웃으면서 크크거리면서 봤는데 오늘은 잘 웃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알고서 끝을 알고서 봐서인 걸 수도 있고 이 영화의 결말을 안 상태로 이 영화에 다시 가는 게 희한하게 좀 되게 쓸쓸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될지를 아는 상태로 보니까. 근데 왜 그런 기분이 가장 크게 들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가영이가 너무 안 됐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솔직하게 마음을 다 표현을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구애가 아니고 그리고 그 마음들이 다 전해진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뭐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되게 애절하고 좀 간절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중반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웃기다 이런 느낌이 안 들고 어쨌든 쓸쓸한 밤을 저 친구가 맞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또 밤치기라는 제목도 조금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완성되고 나서 찍으셨을 때 분명히 세 분 다 재밌게 찍은 걸로 제가 들었는데 영화가 완성된 걸 보셨을 때 세 분께서 관객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셨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발걸음을 불러주셨던 예술 감독님. 사실 저도 이게 시나리오 처음 한 40몇 페이지 분량의 시나리오였는데 이거를 읽는 동안 킥킥거리면서 웃다가 마지막에 뭐 감독님이 써놓은 그 대사 뭐 한 게 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 대사가 있는데 되게 읽고 나서 천해지는 감정을 받았거든요. 사실 과연 영찬도 가영처럼 저렇게 쓸쓸하게 돌아가겠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번에도 뭐 어딘가 말씀드렸는데 좀 거울 같은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웃다가 마지막에는 집에 갈 때 많이 생각이 나겠다 이 영화를 보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개봉 시기도 이 시기가 좀 적절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조한 배우님은 영화 보시고 어떠셨어요? 제가 스스로도 알고 있고 또는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 모습들을 좀 저도 발견했던 것 같고 내가 그 촬영한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자연스럽게 카메라 앞에 있을 때 저런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밤치기 통해서 알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영화 보면서 참 물론 극중 인물이 저긴 하지만 그 가영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참 저 진혁이라는 인물을 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또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약간 진혁이라는 존재 자체를 좀 좋아해 주는 것 같고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또 나고 내가 뭐라고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가영 감독님 어떠셨어요? 네. 본인 영화를 보면서. 네,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했었던 것 같고. 남의 영화 얘기하듯이. 네, 사실 아직까지는 잘 객관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새삼 그렇게 밤을 쳤던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결국에 그런 걸로 또 이렇게 영화를 찍었다는 게 참 그렇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지난 다음에 보시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정과영 감독님 본인의 색깔이 워낙 고유의 개성이 강해서 이전 단편들 그리고 장편 데뷔작이었던 비치 온 더 비치도 정과영이 계속 보여요. 그 비중과 비율이 너무 크고 근데 재밌는 거는 밤치기라는 두 번째 장편을 내놓고 나서는 각본 감독을 같이 이번에도 작업을 하셨는데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남자들 두 남자 진혁과 영찬의 이야기도 감독님이 쓰신 건데 전혀 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혁의 리액션을 하는 대사들, 종환 배우의 연기를 이끌어내는 디렉션들, 그러니까 정가영한테 또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캐릭터가 이 나머지 두 남자 배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거는 연출자 그리고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이 두 남자 캐릭터의 대사를 쓰고 이야기를 만드는 데는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진영 역할은 사실 정말로 종환 오빠를 생각하고 쓴 거라서 제가 오빠를 뭐 그 전에 여러 번 만나진 않았었지만 그냥 오빠의 어떤 분위기나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오빠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 같다 같은 것들을 상상하면서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한테 시나리오 보여드리고 이제 오빠랑 대화할 때도 뭐 여기서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것 오빠를 생각하면서 썼던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고 그 사실 영찬 역할은 이렇게 꼭 써야지 해서 이렇게 썼던 것이 아니라 저희와의 둘 사이 안에서 어떤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인물일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가영의 모습을 좀 어떻게 좀 다르게 보이게끔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야 이 남자 싶은 남자이면서도 또 귀여운 구석이 있고 어쩌면 오늘 진혁이 나를 거절했을 때 이 남자와 같이 있게 될 수도 있을까 할 만큼의 어떤 또 편한 느낌도 있고 좀 그런 매력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해주시고 즐거웠죠. 오늘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가영도 진짜 대사 잘 쓰신다. 여자 그리고 남자 1, 남자 2의 대사 톤들이 다 다르고 그걸 찰떡같이 연기하는 배우님들도 물론 굉장한 수고를 하신 건데 기본 시나리오부터 해서 그 트라이앵글이 잘 맞춰져 있었구나. 그래서 재밌게들 연기하시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또 다음 작품이 아마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셨는데 이제 세 번째 장편부터는 연기를 안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 장편에서는 했죠. 아 그럼 그 다음부터? 맞아요. 다음부터 조금 장편에서는 이제 안 하지 않을까. 단편에서는 계속. 단편에서는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그 차이는 뭐가 있나요? 장편에서 연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걸. 캐스팅하고 싶은 욕심의 여배우가 생겨서인가요? 그러니까 장편은 어쨌든 회차가 몇 회차씩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찍는 단편들은 보통 1회차, 2회차 정도거든요. 그 정도는 제가 연출을 겸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장편은 아무래도 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하니까 연출에만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빨리 찍으세요. 그래서 올해도 그 밤치기 개봉과 함께 장편 한 작품을 벌써 찍으셨고 단편도 찍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 장편을 또 들어가시는 걸로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좀 아쉬우실 수도 있겠지만 단편에서는 또 계속 연기를 보실 수가 있을 테니까는 정가영 연기 못 잃어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 특유의 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은 단편에서는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종환 배우님과 수루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딱히 막 이게 어렵다, 몸이 막 고되다라는 연기는 아니었지만 리액션을 치는 타이밍, 대사가 이어지는 두 인물 간의 호흡을 놓치면은 굉장히 뭔가 좀 처음부터 아예 다시 해야 되는 연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분량이 좀 더 많았던 박종원 배우님 부분도 그렇고 사실 영화 속에서 가장 길게 나오는 눈카페 장면에서 진짜 저는 그 생각까지 했어요. 대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밖에 나서 돌아다니나? 막 이렇게 뽀짝뽀짝거리면서 양말로 카페트 밟는 소리 나면서 귀엽게 돌아다니잖아요. 저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난 계속 대사를 해야 되니까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때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귀여운 유기견의 그다가 과자가 있네? 과자를 뭘 먹을까 하는 매력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텐션을 유지하는데 대사의 텐션을 정가영 감독님과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어떤 얘기들을 나누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종환 배우님부터.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촬영하기 앞서서 촬영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라고 사전에 얘기해 줬을 때 이제 대사를 이제 촬영을 이제 끊지 않고 쭉 해야 되니까 대사는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고 근데 저도 이런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만나서 2번 정도 같이 연습을 해봤고 근데 그때는 뭐 장면들 혹은 대사마다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막 같이 상의하거나 만져갔던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잘 암기를 하고 있고 어떤 식의 연기 그 대략적인 범위 정도만 정해놓고 갔던 것 같아요. 너무 오해가 크면 안 되니까. 근데 촬영할 때 그래서 좀 걱정을 했어요. 이렇게 한 번에 쭉 촬영을 한 3-40분 정도 촬영을 했거든요. 카메라 여러 대 세워놓고. 근데 중간에 대사를 까먹거나 혹은 상대방 말이 내가 말처럼 안 듣고 내가 잠깐 헤매거나 딴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했었는데 그때 정관 감독이 그렇게 되거나 혹은 대사를 까먹거나 뭔가 집중이 틀어지면 그냥 거기서부터 또 다시 이어서 가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촬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막상 촬영했을 때는 한 3-40분 정도 분량들에서 거의 끊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쭉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어떤 무슨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무슨 노력인지 잘 기억이 안 나고 걱정이 많았어요. 걱정을 많이 한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두 분 저희가 봤던 거에서 애드립도 없었던 거예요? 대본 그대로였나요? 애드립은 제가 기억하는 건 이게 저도 이제 애드립 같은 거 잘 못해서 상대방이 애드립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답을 해야 될지 좀 당황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건 그 야동 어느 국적 어느 나라에서 야동하는데 저는 좀 약간 당황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수습한다고 이제 제 편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네, 그 상황이 너무 저도 약간 당황스러웠어가지고 그것만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다른 장면이 애드립이었었는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면 길 잃는 장면은 다 대본대에 있었던 그대로인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과자를 뜨는 것도 그랬었나? 아무튼 길을 잃는다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오늘 보는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더라고요. 뭔가 핑크로 가득한 공간에서 길을 잃은 뭔지 모르는 제가 우리 거기에 꽂혔던 것 같아요. 수루 감독님께서는 연기할 때 어떠셨어요? 저는 이 종환이 형이랑은 별개 다 다른 지점에서 카메라가 여러 대가 아니라 저는 아예 피할 수가 없는 한 대여서 초반에는 막 대사를 하다가 중간에 대사를 안 아니 해봤어요. 거짓말하지 아니 외우긴 했는데 정가영이라는 큰 산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긴장되고 그래서 한 10테이크만 오케이가 난 거예요. 거의 쾌재를 불렀죠. 그래서 이게 배우들한테 다음에 정말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면서 다음에는 더 열심히 기회가 온다면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루 배우님도 애드립 같은 이렇게 주먹 친 다음에 가슴에 갖다 대는 것도 애드립이죠. 애드립이죠? 예. 그렇죠. 설마 제가 그 지문에 주먹 치고 가슴을 갖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마 핸드폰 마지막에 검색하는 것도 우리가 해보고 합의하에 마지막에 추가를 했죠. 아마 그 배틀로얄 검색해보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혹시 그럼 정가영 감독님의 애드립은 없었나요? 저희요? 저희가 사실 정말 각본이 거의 98% 영화에 그대로 녹여 있어서 애드립이 정말 생각이 안 났었고 사실 수루 감독님이랑 저희가 키스신을 찍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사전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현장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 사람이랑 키스를 해봤었는데 테이크를 진짜 많이 갔어요. 한 27테이크를 갔어요. 그 장면이 그럼 가장 테이크를 많이 간 장면? 그렇죠. 가장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어쩌면 또 그게 애드립이 아니었을까? 뭔가 이거 또 맞추기도 사실 힘들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맞추기도 힘들고 그 장면에 대해 질문을 하실 것 같긴 한데 그 장면 뭔가요, 감독님? 맞아요. 네. 저는 사실 상상이라고 의도를 한 건데 이제 보시는 분에 따라서 진짜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기도 하는데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모호하게 열려 있는 지점이 좀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이랑 키스를 했다면 이 사람이랑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날 밤을 이 사람이랑 키스했는데 또 이 사람한테 가고 이러는 건 약간 저의 노선과 좀 다른 노선이라서 그래서 상상이었죠. 저의 상상. 네. 왜냐하면 그 장면이 완성된 영화에서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막 허리를 갑자기 살짝 꺾으면서 되게 로맨틱하게 키스가 아주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당황하시는 관객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영화가 종반부를 향해 가면서는
지금까지 약간 플랫했던 구조들을 한꺼번에 다 뒤엎거든요. 이 영화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관객한테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고 연애 구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참 하다가 사실상 영화 만든 거에 대한 얘기기도 하고 그 대사로 나오는 영화의 결말이든 아니면 좋아하는 인생 영화든 그러니까 영화를 하는 사람이 봤을 때도 굉장히 재밌는 지점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부분 있잖아요. 그 엎어진다. 구애가 실패한다. 영화가 엎어진다.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구애이기도 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같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시나리오 조사와는 별개로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를 통해서 저 남자와 내가 정말 잘 맞는 사이, 안 맞는 사이라는 것도 감으로 알아차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가져갈 수 없어서 갑자기 봄날의 간다로 둘이 텔레파시가 통했는데도 배틀러를 기어코 꺼내오잖아요. 영화가 되게 중요한 소재 중에 주제에 가까울 정도로 쓰였어요. 감독님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워낙 제가 실제로 사람들 만날 때 영화 얘기를 자주 하고 막 인생 영화 뭐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 방식이 대본 작업할 때도 녹아들었던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뭐 이렇게 그 오빠 뒤로 팔로우하면서 나레이션 나오는 거기에서도 뭐 엎어진 영화 얘기하고 그러는 것에 대한 질문을 사실 많이 받았었는데 뭔가 제가 의도했던 거는 제 바람은 뭔가 이 진혁이라는 캐릭터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날 밤을 가영이라는 애를 떠올렸을 때 걔가 그때 이상한 얘기를 하나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한 이야기로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으로 그 대사를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가영이는 진혁이한테 약간 세라자대 같은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재미있는 얘기들이 막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의 만남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밤치기 버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영찬이가 가서 만나는 또 다른 밤치기들이 시리즈로 이어져도 재밌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인생 영화로 꼽아주셨던 것들 봄날의 간다와 배틀로얄과 아는 여자와 등등등 그것들은 실제 배우님들이 좋아하는 작품들인가요? 저는 일단 다들 좋아하는 작품들입니다. 예. 정환 배우님도? 전 아는 여자는 좋아하는 그리고 칠국 공무원은 영화를 아직 못 봤습니다. 정환 감독님. 네, 저는 다 좋아하는 작품이죠. 갑자기 그 인생 영화 여기 영화에 나온 거 말고 세 분의 인생 영화가 좀 궁금했었어요. 혹시 그 외의 작품 중에서 진짜 인생 영화로 꼽을 만한 영화가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 이제 관객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저는 러브레터. 러브레터. 정환 배우님. 저는 오아시스 오아시스. 박하상 사탕? 박하 뭐요? 박하상? 네. 다 4글자. 아 그러네요. 러브레터, 오아시스, 박하사탕. 네. 여러분들의 인생 영화도 그 질문하시면서 제 인생 영화 뭐라고 같이 해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인생 영화 뭔지 한번 들어보는 11월 2일 금요일 밤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착순 5분한테는 밤치기 프레스 킷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네 앞쪽에 제일 앞쪽에 먼저 들어주신 가운데 네, 감독님 이번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전작도 그렇고 되게 음악을 되게 되게 좋을 때 딱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쓰실 때 어떤 부분에서 이 장면이 어떻게 보여졌으면 좋겠다 하고 쓰시는지 궁금해요. 네, 글쎄요. 그냥 편집하다가 여기서는 조금 어떤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다. 좀 발랄한 음악이 혹은 좀 쓸쓸한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좋은 음악들을 골라가지고 넣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 선곡에 대해서 좀 더 붙여서 여쭤보자면 스타리아는 도대체 뭔가요? 그것은 목에 핏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정도의 샤우팅 댄스 곡들을 남자들이 잘 부르지는 않는데 진짜 열창을 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종환 오빠 애창곡이고,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리딩 끝나고 한번 노래방에 가서 이제 어떤 곡이 좋을지를 한번 골라보자 했을 때 제가 주문한 곡들이 몇 곡 있었는데 그곡보다 오빠가 실제로 애창곡인 그 스타리아 부를 때 제일 전 멋있어 보였어요, 오빠가. 그래서 아마 그냥 그대로 불러도 너무 그 곡도 굉장히 좋잖아요. 정환 배우님 뭐 스타리아에 대해서 더 붙여주실 이야기 있을까요?
그 노래가 나왔을 쯤에 이제 그 노래가 좋았어요. 그 분명히 노래 나눠서 부르는데 그 저음과 고음이 계속 반복되면서 들리는데 친구들하고 부르다 보니까 제가 저걸 이제 혼자서 섭렵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계속 고음과 저음을 빠르게 반복하는 것들을 부르면서 좀 더 신나고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애창곡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정말 감독이 원했던 노래들도 몇 곡 있었지만 또 제가 좋아하는 곡 한번 부르겠다고 하고 스탈리안을 불렀는데 또 마침 좋아해줘서 영화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설명해 주신 일입니다. 네. 정말 그럼 추천했던 노래가 다른 것들 뭐 있었나요? 제가 김동률 아. 씨를 너무 좋아해서 김동률 씨 노래였던 것 같아요. 네. 골랐던 거는 듀크의 스타리안. 진혁의 알 수 없는 매력을 더 부각시키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관객분 맞네요. 한번 내렸다 다시 들어볼게요. 너무 많아서 내려주세요. 일단 빠르게 올리시는 분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자 하나 둘 셋. 오셨어요? 감독님? 저 못 봤네요. 이게 정말 똑같이 올리는 그쵸. 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공평하게 기회가 가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럼 감독님 하나 둘 셋 해주고 좀 봐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누구였어요? 여기. 네. 방송 정확히 제가 그 빛이 빛을 이어서 역시 대작인 것 같고요. 저는 왜 사소하게 좀 궁금한데 그 크레딧 올라갈 때 극중의 인물들의 이름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쓰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진 않고 그냥 시나리오 상에서는 사실 이름이 표현이 돼야 돼서 진혁, 영창 이렇게 이름이 있었는데 그냥 크레딧에서는 좀 단순하게 표기하는 걸 좋아해서 그냥 여자, 남자, 아는 형 이렇게 표기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자는 우리 박종원 배우님께서 지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의 눈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종원 배우님 목소리 하나 둘 셋 한 번만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분홍색. 네, 둘 반에 들고 계시는 거 아니죠? 네. 네, 박종원 배우님한테 궁금한 게 이거 인스테이크 오래 가시는 본인 모습 많이 나왔잖아요. 촬영하시면서 그래도 가영이랑 촬영하시면서 실제로 심쿵한 대사나 그런 현장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진혁이가 가영이한테 심쿵했던 촬영하면서는 그 촬영 중간에 없었던 것 같고 실제 정관 감독에 대해서 심쿵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기하면서는 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고 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심쿵까지는 연기하면서 못 갔던 것 같은데 근데 심쿵이랑은 약간 다르지만 그 제가 입장을 바꿔서 인터뷰할 때 장면에서는 그냥 많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감정이 잘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많은 감정이 들었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관객분 이번에는 발걸음을 불러주셨던 형수루 감독님께서 지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계신 아주 센터에 계시는 네, 지금 제일 가운데 계신 관객분. 네. 저는 저 룸카페 장면에서 되게 리얼하게 연기하셔서 실제로 술을 드시면서 연기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실제로 술을 마셨고 저게 뭐 봄베이 서파이어 그거를 이제 타 마시면서
했었죠. 네. 혹시 룸카페를 몇 군데 정도 헌팅 다니신 거예요? 글쎄 한 두세 군데? 저희, 네. 그럼 지금의 촬영 장소를 고르게 된 이유도 있을까요? 글쎄요.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저 공간이 좀 예뻤고 저렇게 방처럼 돼 있는 공간에서 우리 영화를 찍으면 너무 재밌겠다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4분 질문하셨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5번째 마지막 관객분. 네, 하나, 둘, 셋. 제가 진짜 잘 안 보이나 봐요. 눈이 너무 작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눈을 갑자기 크게 할 수도 없고.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동시에 들어주셔야 돼요. 진짜 먼저 드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네, 제일 앞열이 제일 빠르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종인데 사실 저희 열심히 만들긴 했지만 종인데 감사합니다. 사실 저 그 노원역 살아가지고 예고편 봤을 때 그 지하철 출구 나오는 거 보고 우리 집 앞이다 이러면서 예고편 봤는데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보러 왔거든요. 봤는데 그 마지막에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나레이션에서 그 최고의 결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지막 장면은 이제 헤어지고 나서 그 방 안에 있던 장면이었는데 제가 이해한 걸로는 그게 만나러 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으로 봤거든요. 그 반지가 똑같더라고요. 그 앉아있을 때 머리 남겼을 때 반지 봤는데 그 반지가 이렇게 고르는 거 보고 똑같아서 가기 전에 다시 밝은 분위기로 마무리한 것 같다고 이해했는데 마무리 결말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치장하는 그 장면이 마지막인 이유요? 맞아요. 그게 사실 시나리오에서는 제일 첫 장면이었어요. 저녁을 만나러 가를 이렇게 막 치장하는 것이. 근데 그래서 그러면 제가 오빠한테 뭐 이렇게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야 분명히 하고 이제 그렇게 끝나면은 영화가 조금 너무 처절해지고 조금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 장면을 뒤에 묻혀보니까 조금 이제 발랄하고 이제 가영이가 그래도 너무 이렇게 기죽지 않고 잘 살 것 같고 그런 느낌에서 좀 뒤에 넣어보니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랄한 음악과 함께 영화가 끝나면 재밌겠다 해서. 근데 진짜 그거 처음 보면은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보면 더 처절해졌어요. 그 파파야의 사랑 만들기라는 노래 가사도 정말 처참하거든요. 듣지 말고 써서 보면 진짜 끔찍한 가사예요. 되게 슬픈 가사고 어쨌든 이거는 가영이라는 인물의 엄청난 순애보 성공하지 못한 정말 실패한 구애담에 처음으로 돌아간 얘기여서 더 막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마지막에 울 수도 있어요. 저는 내가 밤시간 5번 정도 보면 마지막에 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감독님이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하셨지만 영향받은 콘텐츠가 지금은 폐지된 짝이라는 애정촌까지 꼭 말씀을 같이 해주시잖아요. 짝 애정촌이라는 프로그램이고 그 안에서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들이 계속 보여주고 그것들이 서로 어긋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다고 하셔서 갑자기 옛날에 그 프로그램을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짝을 할 때만 해도 막 직업도 안 알려주고 막 1호님, 2호님 이런 연예 짝짓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막 직업 다 알려주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서 만나는 연예 프로그램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밤치기라는 작품이 2017년도에 찍은 영화긴 한데 굉장히 복고적인 그런 향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를테면 아주 순수하게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에 대한 영화,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 없이 되게 솔직하게 인물들이 자기 감정들을 표현하고 사실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정말 순도가 높은 연애 영화에 가깝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짝과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들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누가 누굴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게 얘기를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20대의 저의 머릿속에는 정말 그 반은 사랑 반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정말 그거 두 가지에서는 누구 못지않게 뭔가 열심히 고민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로 그것이 들끓는 영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왜 연애 프로그램이 이렇게 재밌으셨어요? 애정촌 짝이요? 애정촌을 잊고 있었던 감독의 인터뷰를 보고 나서 그게 애정촌이라는 이름도 있었지. 네네.
글쎄요, 왜 그렇게 그 프로그램이 재밌었는지 아직도 완전히 확실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그 안에서 어쨌든 애정촌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제 사람이 묶이다 보면은 정말 딴 생각 안 하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좀 더 순수해지기 쉬워지는 공간인 것 같은데 거기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호감을 느끼게 됐을 때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아닌 것 같고 이럴 때 그런 애달픈 마음과 조금 그런 것들을 내가 저렇게 볼 수 있는 게 있을까? 실제로 뭐 이렇게 실제 뭐 친구들이나 이런 거 아닌 이상 볼 수 있을까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좀 그런 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 같고 뭐 사실 뭐 로맨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되게 사람 마음을 정말 들었다 놨다 하면서 되게 처참해지기도 하고 되게 한순간에 정말 황홀경에 휩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장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안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했을 때 방치기처럼 조금 실패담을 그려보고 싶다. 내가 과연 그런 걸 그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배우 박종환 배우에게는 사실은 첫 번째 멜로 영화예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너와 나의 멜로 영화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종환 배우님이 이렇게 영화 속에서 여자랑 오래 대화한 영화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길게 대사로만 여자 배우랑 같이 하는 작품을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종환 배우한테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을 계기로 앞으로 달달한 좀 연애 영화나 멜로 영화나 그런 걸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생기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런 생각은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영화 보면서도 느꼈고 또 영화 보면서 제가 저도 좀 지나온 날을 돌아봤을 때 영화에서 이제 제가 진역으로 군에서 연기를 했지만 정가영 감독을 대하고 이런 모습들이 내가 저런 모습으로 반응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거의 연장선으로 만약에 멜로 영화를 했을 때 사랑 얘기를 했을 때는 나는 저런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적극적으로 멜로 영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지금 멜로 영화 뭐 계획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신 건? 멜로 영화는 아직 없습니다. 아, 네. 혹시 주변에 아시는 분 계시면 박종환 지금 멜로에 몸이 달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곧 스크린을 통해서 박종환 배우님의 진한 멜로 영화를 또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정관 감독님 가장 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네. 감독님은 또 멜로 영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보고 싶고 저도 멜로 영화 출연하고 싶어요. 까딱하다 이 셋이 다시 찍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관객분들 질문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손을 들어주시면 이쪽에 계신 네, 손 한 번만 들고 계셔 주시겠어요? 네, 세 번째 줄에.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그 아까 길 잃은 장면 있잖아요. 김명현 대표님이 계속 집착하시는 그 장면. 너무 집착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생각날걸요? 진혁이 그 방을 어떻게 찾아갔을지가 너무 궁금하고요. 과자를 짚고 들어가는 장면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갔을지가 너무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제 스루 감독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영 감독님이 마지막 엔딩에 키스씬이 잠깐 나오는 건 상상으로 넣으셨다고 했는데 그건 가영의 상상인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가영이 실제로 영찬에게 그 질문을 던졌다면 영찬은 어떻게 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성수루 배우님부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죠? 키스 얘기하시는 거죠? 네. 키스해주세요 했을 때 그러고 나서 이후에 키스를 했고 질문을 이해를 못하시는 예. 그럼 만약에 가영이 상상 속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영찬에게 질문했다면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영찬 입장에서. 키스를 했다고 했다면. 그러니까 그 영찬은 그냥 스트레이트한 인물이잖아요. 그냥 목적성이 그냥 있는 친구고 어쨌든 그 진혁한테 연락을 받고 나왔을 거고 그냥 이 양반도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잖아요. 막그 운명적으로 맞춰 보려고 하고 막 AB형이라고 피 나눠준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막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수긍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정말 감독님 어떻게 방을 찾아갔을까요? 글쎄요, 그냥
끝내고 난 다음에는 그냥 한 번에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냥 혹시 그 장면이 의미하는 게 좀 있나요? 글쎄요. 그냥 저희가 술 마시다가 이렇게 잠깐 화장실 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 센치함 같은 게 훅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나 얼마나 마셨지? 내가 요즘 이상한 소리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그런 표정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룸카페 죄송해요. 제가 룸카페 장면을 계속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비밀을 꼭 파헤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양말만 신고 다니잖아요. 네. 신발을 벗고 원래 그런 룸카페일까요? 맞아요. 신발을 처음에 벗고 그냥 양말 채로. 그렇다면은 그 사운드를 좀 만지신 게 있나요? 아니면 그 사운드 왜냐면 정말 조용한 상태로 종환 배우님의 발자국 소리만 계속 눈을 받는 강아지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거든요. 글쎄요. 아마 그때 동시를 돌렸다면 동시였을 테고 아니면 그 후반작업 업체에서 네. 사뿐사뿐 넣어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질문 받을게요. 네, 저 뒤쪽에 계신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황철로 감독님한테 질문 중인데요. 정가영 감독님 다음 작품에 캐스팅을 하고 싶다는 기사를 봤는데 어떤 역할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가영 감독님께는 이 레진 코믹스라는 첫 작품이잖아요. 첫 제작 작품을 알고 있는데 어떠셨는지 그 제작 여건이나 이런 제작하셨을 때 이런 처음 영화랑 좀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그게 궁금합니다. 현수루 배우님부터. 예, 장편 영화를 쓴 컨셉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에 어떤 한심한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한테 자꾸 까부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빠가 막 팔뚝을 한번 때리는 막 이런 장면도 있는데 뭐 그 역할의 이미지에 자꾸 정가영 감독님의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정가영 감독님한테 맡기면 되게 재밌게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건 언제 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2030년쯤에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레진 엔터테인먼트랑 만나서 제 두 번째 작품을 함께 제작하게 되어가지고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비치 온 더 비치 같은 경우를 이제 제가 직접 제작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감독으로서 배우로서의 부담감보다 좀 제작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작품은 이제 좋은 제작사를 만나서 함께 하다 보니까 제가 확실히 연출이나 연기에 정말 집중할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개봉하고 나서도 이렇게 함께 잘 지내면서 저를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고 하는 게 너무 감사드리죠. 네, 언제든 나중에 또 다른 영화를 같이 할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 같이 하고 싶죠.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관객분 계신가요? 가운데 계신 정가운데.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대사가 굉장히 긴데 관객들이 좀 지루해하지 않고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좀 대사를 주고받는데 리듬감 같은 게 좀 있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감독님이 작업을 하실 때,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실 때부터 애초에 의도를 어떤 좀 리듬감을 줘야겠다 대사에다가 그런 걸 의도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현장에서 배우들 사이 어떤 케미랄까 좀 대사를 몇 번 주고받다 보니까 이런 리듬감이 생기는구나 그걸 살리려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사실 정말 한정된 공간이다 보니 지루해질 수 있는 지점들이 생겼어요. 사실 편집하면서도. 근데 이렇게 이제 배우들의 표정이 더 잘 살아있고 그때 그 느낌에 더 충실했던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잘 편집을 해주셔가지고 편집 감독님께서 네, 또 덜 지루하고 재밌게 나온 것 같아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렇게 배우 작업을 할 때 대사를 주고받는 것들을 이렇게 서로가 뭔가 어떤 상황들을 좀 바꿔보거나 다르게 해보거나 하고 싶을 때
리듬감이 좀 깨지는 것 같긴 해요. 그 장면을 잘해보고 싶어서 바꾸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바꾸려고 하는 거가 리듬감이 좀 깨지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밤치기 작업하면서 대사나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싶었던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자체가 리듬감을 좀 더 만들지 않았나 싶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종환 배우님은 연기 뭐 거의 대부분 모든 작품에서 진짜 고도로 계산되고 굉장히 분석적인 연기를 보여주는 타입의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클래시컬한 타입의 배우고 그래서 전혀 뭐랄까 불안한 부분이 없게 연기를 하는 타입의 배우예요. 그게 아마도 많은 감독님들이 박종현 배우를 믿고 같이 작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할 거고. 근데 정가영 감독님이 배우랄 때 연기 톤이 정말 특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상대한테도 계속 긴장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단어들을 끊어가는 타이밍도 일반적이지가 않고요. 그 고절을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아마 관객분이나 영화 보신 분들이 느낀 리듬감에서는 정가영 계속 던지는 공을 박종환이 어떻게 받느냐에 보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던져주는 캐치볼 놀이가 아니라 정가영도 이런 식으로 던지고 여기서도 던지고 근데 박종환 배우가 귀신같이 받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그 둘의 눈카페 장면을 보면은 아 진짜 정가영도 괴상하게 던지는데 박종환이 진짜 잘 받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딱 장면이 둘이 역할을 바꿨을 때 그때 질문이 4885로 들어왔을 때 정말 그 둘이 그걸 보는 재미가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때는 종환 배우도 그러니까 제안을 장르를 바꿔서 들어와 봐라라는 제안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여기가 여기를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가영이라는 배우는 거기서 또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고 다시 던져요. 아마 그런 호흡들이 리듬감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 되게 못 보던 타입의 조합의 배우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정가영 배우는 의도적으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서 이런 조합의 배우들이 또 있었다면 아는 여자에서 이나영과 정재영이 그런 연기를 하거든요. 이나영이 굉장히 특이하게 던지고 정재영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받는 그러니까 투수와 포수 같은 포지션의 연기를 해서 아 그래서 저 영화를 대사 속에 넣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둘의 연기 조합을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성수루 배우님 같은 경우에도 정가영 감독님 같은 과인데 사실 박종환 배우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이 있어서 조합이 되게 재밌는 캐스팅이다 이렇게 왜 입안에서 혀를 굴리시는 거죠? 음탕해 보이게 그래서 이런 적은 인원의 캐스팅으로도 꽉 찬 느낌을 주는 것들은 진짜 잘 조직되고 정교하게 배치된 각본, 캐스팅 그리고 연기의 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대부분 이렇게 인원수가 적어지고 남녀의 대사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비포 시리즈처럼 관객들한테 선물처럼 풍광을 주잖아요. 근데 밤치기는 의도적으로 둘 얼굴이 아닌 걸 볼 게 없게 만들어요. 심지어 저렇게 맛없게 생긴 과일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의 후킹이 약간 의도적으로 안 한 건가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의 어떤 공간에서의 낭만성이라든지 공간에서의 판타지가 주는 그런 느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색감도 그렇고 사실 저런 데 가서 연애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연애에 대한 어떤 낭만성과 순수성이 엄청나게 대사에는 많은데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쾌감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글쎄요, 뭐 과일 안주가 좀 연기하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막 의도하고 배제한 건 아닌데 뭐 그냥 저 순간에 저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것에. 처음부터 그러면은 공간에 대한 것들은 정하고 들어가시는 건지 뭐 그냥 진짜 일반 술집을 생각하기도 했고 이런 룸카페도 고려를 했었고 했는데 사실 예, 그냥 저곳이 됐어요. 근데 그걸 약간 그냥 받아들이는 스타일 뭔가. 혹시 그러면 앞으로 작업에서 정가영 감독님 작품의 인물과 공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도 조금 여쭤보고 싶거든요. 계속 인물들의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할 것인지 아니면 공간들이 좀 인물들 곁으로 치고 들어올 것인지. 그러게요. 뭐 세 번째 작품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공간의 변화도 많고 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 작품들보다는 더. 어쨌든 세 번째 작품을 기대해달라는 이야기로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꽤 긴 시간 이야기를 재밌게 나누고 있는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사실 훨씬 할 얘기가 좀 많은 영화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정말 대사를 하나씩 뜯어보면서 얘기해도 재밌을 정도로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순간들이 많은 작품이고 제가 막 열렬하게 설명을 한 것처럼 두 배우의 연기를 보는 맛이 엄청난 작품이에요. 아마도 저는 좀 그때 심사평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 권혜우 배우님이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에서 올해 배우상을 박종환 배우님에게 수상을 하면서 정가영이 선택한 남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평을 하면서 상은 박종환 배우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가영이 선택한 남자라는 거는 감독 정가영이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하는 감독의 타입이고 동시에 상대역으로 들어오는 되게 대범한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근데 종환 배우님이 정말 그냥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그걸 다 미션을 클리어해버려서 그런 수상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만 더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일 뒤쪽에. 네, 저 정가영 감독님 작품 되게 많이 봤다면 좀 웃기고 여러 가지로 단편도 많이 찾아보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면서 항상 들었던 정말 영화 안에 가영이라는 인물이 너무나 항상 매력적이고 영화 사이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기는 그런 코멘트들도 정말 매력적이다. 술 한번 같이 먹고 싶은 감독이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는데 그래서 항상 들었던 의문이 이 영화 안에 있는 가영과 실제 가영이 정말로 같은 가영일까 아니면은 뭔가 조금 영화 안에서는 다른 가영으로 나와 있는데 이름은 같은 건가 이런 질문을 많이 생각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목이 저만 이해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목을 정하신 그런 과정도 궁금합니다. 밤치기라는 제목은 제가 지어낸 거예요. 밤치기라는 단어는 이게 이제 힘차게 점프해서 밤하늘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힘겹게 힘차게 그런 이미지를 왠지 이날 밤의 구애를 끝까지 간 이날의 구애를 조금 은유적으로 표현한 단어인 것 같고 왠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날을 회상했을 때 그날 내가 밤을 쳤었지 이렇게 조금 그런 밤치기라는 단어가 좀 예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었고요. 실제로도 매력이 있어요. 되게. 네? 매력에 대한 질문이었었나요? 좀 전에? 닮았냐 아니었어요? 네. 얼마나 닮기 다르냐 같은데 갑자기 왜 저를 보면 실제 매력 있다고. 글쎄요. 제 생각에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오빠 생각이 어떠세요? 두 분 얘기를 들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매력이 차고 넘치고요. 정말 진짜 감독님 최고예요. 최고의 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우리 종환 배우님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지금 계속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서 근데 최고예요. 네. 되게 극찬 같은데 되게 성의 없어 보이는 두 분의 최고예요를 들었습니다. 저희 밤치기가 또 런던 한국영화제에 초청이 돼가지고 감독님이 이제 런던에 가서 런던 관객분들을 만나고서 아마 돌아오신 다음에 관객분들과 만나는 자리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은 주변에 밤치기 재밌다더라. 정가영 감독 런던 갔다 오면 또 즐거운 자리가 있을 것 같다더라. 기다려서 다시 한번 보러 와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오늘 금요일 밤에 늦은 시간까지 자리 함께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세 분의 마지막 인사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질문해주신 선착순 5분은
관객에 대한 자리가 끝나고서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저희가 선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밤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정말 감독님 런던 잘 갔다 오시고, 네, 가서 그 또 버거앤 랍스타 드시고,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도 즐겁게 얘기했으니까요. 그 가셔서 또 자리에 누워가지고 집에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밤치기 생각이 날 겁니다. 또 내일 아침에도 생각날 거고 다음 날도 생각날 거고. 네. 많은 좋은 얘기 많이 널리 퍼뜨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주말이 시작되는 저녁에 이렇게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긍정적인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연으로 돌아가세요. 네, 저희 아무래도 진짜 1주차다 보니까 입소문 많이 절실한데 오늘 재밌게 봐주셨다면 뭐 샵 이런 거 많이 해주시고 진짜 그게 저희 지금 인스타그램 검색하면 알밤 사진밖에 없거든요. 그 밤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많이 여러 번 포스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밤을 이겨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또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들어가실 때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